2022년 대통령 선거의 승리 정치, 민심과 함께하는 열린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제6차 정책개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최는 열린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주최를 하고요. 주관은 열린민주당 광역시당, 또 후원은 혁신광주 열린포럼, 우정포럼 광주연합회에서 진행을 하면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로 진행, 우리 정순영 TV 중계로 참여자 10여 명 이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50만 명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비례대 의석 3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제4기 민주정부의 창출을 위한 나치판 역할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민심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열린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는 민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봉합과 주민자치, 또 한반도 경제붐 조성, 전통유산 재발전을 중심으로 정책 세미나를 계속적으로 6차까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1부 순서로 19대, 20대 대선 후보 문화정책선거 공약과 과제, 2부는 19대, 20대 대선 강주 전남도 문화관광 체육부작 공약과 과제에 대해서, 1부는 우리 조성식 강주문화도시협의회 사무처장님께서, 2부는 열린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전통유산위원장께서 진행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19대, 20대 대선 후보 문화정책 선거 공약과 과제에 대해서 조성식 전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사무처장께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조성식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문화정책 대선 공약 검토 발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화정책에서 문화는 문화재, 체육, 관광을 제외한 개념으로 전제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광, 체육은 제외된 범주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선 후보 주요 5명의 문화 관련 공약을 비교해 봅니다. 올해가 아니라 2017년에 대선 후보로 나섰던 5사람 후보 문화 관련 공약입니다. 2017년에는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가 이슈였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신상정 후보들 간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문재인 후보와 신상정 후보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또 부역자 처벌 이런 것을 강조한 반면에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는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블랙리스트 100선을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렇듯이 문화 관련 분야에서 이제 민간과 정권이 유착을 해서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키고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와 신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는 비판적인 입장과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이라는 이런 것들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와 신상정 후보는 비판적인 입장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입장이었던 반면에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나머지 예술인 복지, 문화예술 교육, 문화 격차 해소, 지역문화 활성화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드러나고 있지만은 또 드러나지 않고 큰 차이가 없는 것도 보입니다. 예술인 복지 부분에서 보면은 5명의 후보가 어느 정도 차이도 있겠지만은 동일한 같은 수준의 얘기하는 것들도 눈에 보입니다. 문화예술 교육도 그러는데 특이한 것은 문화예술 교육에서 안철수 후보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 격차 해소, 지역문화 활성화 부분은 기본적으로 5명의 후보 모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페이지 가면은 주요 후보들의 문화예술 쪽에서 입장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문화예술을 위한 독립성 보장을 아주 앞에 내세운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우파 정부가 집권하면 좌파 예술인 지원을 못 받게 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이 얘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창작자가 더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페이지 가면은 문재인 후보의 문화예술 정책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술인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 창작권 보장,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높임,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문화균형 발전, 모든 국민의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 국가,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이라는 18대 문화예술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권이 후보이기 때문에 6번째 같이 문화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가시면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10대 문화예술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10대 문화예술 정책 가운데 나중에 이제 이전에 박근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9번째 무형유산 보유자 지원, 자연유산 정책 강화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과거에 박근혜 후보가 했던 정책을 이어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페이지 가면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문화예술 정책이 나와 있는데 8대 문화예술 정책입니다. 사실은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페이지) 가면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문화예술 정책이 11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전의 후보들의 그 정책보다는 좀 더 초점이 더 구체적인 것들이 더 보입니다. 고령 세대, 초중고 이런 것 같이 11번째 체육청 설립 및 특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에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6개의 문화예술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진보 운동을 해왔고 노동운동을 했던 그 후보답게 압축되고 포괄적인 여러 정책을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방지법과 문화예술 가치 확립, 이거는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복지 확대, 문화예술 정책 재정의 정의로운 전환, 그 다음에 학교와 지역계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교육,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예술인 및 예술인 육성 정책의 전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다른 후보에 비해서 더 고민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6개로 이렇게 포괄적이면서도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17년에 5명의 대선 후보들의 문화예술 정책을 간단하게 이제 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발표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것은, 비록 문화재가 빠져 있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관광, 체육이 지금 빠진 나머지 분야에서 문화 관련 공약을 좀 됩니다. 문화재 분야가 빠져 있다 치더라도 요즘에 그 문화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그 미화학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5명 후보 모두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상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전통에 기반해서 현대를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이런 틀들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통에 기반을 하더라도 그 전통을 자연유산, 역사유산, 문화유산으로 나누고 그것을 묶어가는 그런 입장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5명 대선 후보의 문화 관련 공약은 새로운 혁신이 없는 기존의 틀들을 그냥 이어가는 그런 공약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고 토론자 말씀 듣겠습니다. 2017년 5월에 있었던 우리 대선 후보, 주요 후보에 대한 노인 문화 관련 공약에 대해서 우리 조성식 사무처장님께서 발표가 있으셨습니다. 이 발표에 이어서 그 토론자로 나와주신 우리 김영주 광주광역시당 전통유산위원장님께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우리 조성식 우리 사무처장님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요약해 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코멘트랄까 제가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정책이라고 이제 제가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은 어떤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권에 관계없이 이전 정부에서 나왔던 것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좀 바람직한 것은 이어지고 또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뭐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책의 좀 문제성 같은 것은 정책의 지속성이 좀 없거든요. 어떤 진보 정권이면은 이런 정책이 갔다가 또 보수 정권이면은 또 바뀌었다가 막 이것이 그냥 너무 폭이 이렇게 뒤집히는 이런 그 큰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정책의 지속성이 있으면서도 어떤 혁신이 가미가 되고 새로운 정책이 추가되고 하는 그 트렌드가 좀 형성이 앞으로는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이미 들으셨다시피 보수와 진보의 그 정책의 편향성이 그냥 여기서도 이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상당히 그 여러 개 포괄적으로 문화 발전 구체성을 제시를 했다면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보수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하고 진보 정권의 정책을 상당히 좀 축소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이 여기서도 확연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2017년 이제 대선에 이어서 2022년 대선에서는 어떤 이 큰 틀에서 문화 정책이 그러니까 국가 평년 대계 차원에서 이렇게 또 현대 문화와 전통 문화도 좀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전 정부의 정책이 또 계승도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근데 김영주 전통유산위원장님께서요 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 조성식 사무처장님 첨언하실 거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1부 순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우리 김영주 강주광역시당 전통유산위원장님께서 19대 20대 대선 강주 전남도 문화관광 체육 분야 공약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광주시당 문화유산위원장 김영주입니다. 저는 그 19대 대선, 지난 19대 대선과 앞으로 이루어질 20대 대선에서 광주 전남 지역 그 문화관광 체육 분야 공약 및 앞으로 좀 추진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대 대선 공약인데요. 광주 지역과 전남 지역에 대한 그 문화관광 분야 공약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아시아 문화전당 핵심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또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을 투자 진흥식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이 있었고 실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의 시민문화예술공간 활용을 추진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충장로 K-POP 스타 거리 조성, 또 충장축제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구드림 복합문화예술센터 거리 추진, 또 한국문화기술연구원 CT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산강 수변공원 생활스포츠 인프라 조성, 양산동의 북부종합체육관 건립 공약, 또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이전, 또 호남고속도로에서 중해공원과 국립광주박물관 사이에 그 고속도로를 복귀하는 그 공약이었거든요. 그 공약.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인방울 국악전수관 및 과격돌 시문화권 건립 등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또 전남 지역을 살펴보면은 호국 관광 특구를 조성하고 친미달에 마을 박물관을 건립하고 완도 해남 진도의 관광 앱 개발, 또 해남 완도 진도의 복합 교육지원센터 건립, 또 고려 청자 강진에 있는 고려 청자 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만드는 문제, 또 영광의 법성진성을 국가사적화하고 또 강항선생, 수훈선생의 그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문제, 또 영광이 지금 이모빌리티 테마파크가 영광 대마면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진행한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성 황룡에서 담양 얼산까지, 또 대양사에서 그 용사 담양 월산면이거든요. 그쪽에 이르는 그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산림 관광 휴양 벨트를 건립하는 문제, 또 국립청소년 문화예술센터 건립, 1박 2일 관광단지 강진만 생태문화관광 거점 조성, 이런 것들이 전남 지역에서 공약으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이 실천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시아 문화전당 핵심 콘텐츠 개발 지원을 한다는 문제는 아시아 문화전당이 지금 현재 그 조직 개편을 한 문제로 해서 핵심 콘텐츠 개발은 지금 거의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투자진흥지구는 지금 확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하고 또 그 송암동의 CGI 센터도 지금 투자진흥지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를 시민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문제는 현재 그 시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광주학생 예술놀이터라는 그 문화시설이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올해 연말쯤에 지금 거기 12개 2층 건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예정은 9월이지만은 올 연말까지 지금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장로 K-팝 스타 거리 같은 것은 실제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림 복합문화예술센터는 서구청 관할 사업인데요. 그것이 그 상무중학교를 이전하면 거기다 만든다고 했는데 그 상무중학교가 이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거 사업이 지금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문화기술유치원은 연구원은 지금 수도권에 걸리는 것으로 지금 잠정 결론이 나서 그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산강 수변공원 활용 생활스포츠는 지금 유덕동 쪽에 그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북구종합체육관은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완료돼서 북구청 주관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돼서 진행이 완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엔날레 신축 이전 문제는 지금 그 비엔날레 주차장에다가 전시관을 만든다는 그 계획하에 있는데 현 예산이 약 1,000억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검토 단계인데 이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코브릿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임방일 국악전수관, 박용철 시문학관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 국악당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박용철 시문학관은 지금 광주시에서 지금 각하동에다가 광주시 문학관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힘든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지역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도 말씀드리면은 전남 지역도 전체적으로는 한 20-30%의 신청률을 보일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완성된 것이 예를 들어서 국립청소년 문화예술센터를 진다고 했는데 국립으로는 되지 못하고 현재 그 도청 주관으로 해서 강진에다가 청소년 문화예술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또 강진만 생태문화관광 거점도시도 이것이 국가사업이 되지는 못하고 그 가우도 지역을 관광 개발하는 것을 현재 이제 강진군에서 주관했던 것을 도에서 좀 지원해서 좀 추가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외의 사업들은 거의 지금 계획 단계고 별로 그렇게 크게 이루어진 것은 드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이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공약에 대한 과제와 한계점에 대해서 광주 지역과 전남 지역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광주 지역에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든가 이런 그 사업들을 놓고 볼 때 어떤 그 굉장히 그 사업이 나열식으로 현재 사업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큰 안목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다음에 어떤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상호 간에 좀 유기적인 어떤 통일성이 좀 부족하고 또 그냥 사업의 연계성도 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해결될 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로 아까 직전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아시아 문화를 하나로 묶어낼 어떤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좀 시급한 상황인데 우선 이렇게 범위 설정 이런 것이 우선 선결 과제가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인적 개편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야만이 이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행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의 어떤 예술인들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고 너무 이것이 전위적이다. 행사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서 비엔날레를 어떤 지역의 작가들 참여하는 문제 여러 가지 제반 그 문제점 같은 것을 해소할 지금 비엔날레가 또 요 근래에는 직원들 조직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큰 우리 지역사회의 그 해결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전남 지역의 그 문화 관광의 그 문제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까 그 자료 제시에서 보셨듯이 예를 들어서 호국 관광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이제 여수가 중심이 되지만 고흥 지역도 이순신 장군의 유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하나 나오면은 거의가 다 자기 시군, 여수면 여수고 해남이 해남, 그 개별 시군 따지로만 이렇게 정책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고 또 공약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 인근 예를 들어 여수면 여수, 광양, 순천이라든가 해남이면 해남, 진도, 강진 이런 식으로 좀 묶어져서 광역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개발되면은 서로 협치 모델로 되고 사업이 크게 벌어질 수가 있는데 너무 그 국소적인 거 하나의 그 자기 솥다지만 좀 챙긴다는 그런 개념으로 현재 진행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결할 과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문화벨트, 관광벨트, 생태환경벨트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특정 테마를 제시하면은 그것을 좀 심화하고 확대하는 그런 그 광역 프로젝트의 공약이 좀 개발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지금 마을 문화를 그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큰 틀에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좀 부족한 그런 상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영산강, 섬진강 이런 프로젝트와 같은 역사자원, 자원자원 연구를 통해서 관광 자원을 확충하고 또 이것이 교육자료도 쓰고 또 문화 기반 시설로도 되는 이런 것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김행주 시당 전통유산위원장님께서 19대의 문화관광 19대 공약에 대해서 광주와 전남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진행사항이라든가 부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상으로 우리가 그 공약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셨습니다. 토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토론자로 나와주신 우리 광주 도시협의회 사무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장께서 발제를 잘 해주셨습니다. 잘 해주셨는데 몇 가지 대형 프로젝트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을 먼저 언급을 하자면 큰 공항 문제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큰 공항은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지금 공동호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이 협력을 또 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큰 공항 문제가 얘기가 좀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광주가 역점적으로 가고 있는 AI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부분은 지금 광주가 추진하는 것보다도 더 대형으로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AI 수도 이 정도 급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전남에서는 좀 나주의 그 에너지 밸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 밸리도 이른바 에너지 수도권으로 격상이 되는 공약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제자께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순신
호국 사업이랄지 호남 의병 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도 광역 지자체 간의 협동 공동 공약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쭉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대선 공약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또 기초 지자체들을 아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광역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가 협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쪼개기 공약이 많습니다. 쪼개기 공약은 그 관련된 지자체나 관련된 주체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광주 전남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은 쪼개기 공약보다는 그 쪼개는 것을 묶어가는 공약으로 저는 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광주 전남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발제자께서 쭉 제시한 거 보면 대부분 쪼개기 공약이 많은데 쪼개기 공약은 광주 전남 전체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주 전남 전체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선 공약은 광주 전남이 협력을 해서 쪼개기가 아니라 묶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로 저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쭉 보면은 기초자치단체 간의 대선 공약도 빠져 있는 것 같고, 다음에 광역 지자체 간의 대선 공약, 광역 지자체 간의 협력을 하는 공동 공약도 없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소광역 대선 공약이 더 필요합니다. 광주, 전남, 전북까지 아우르는 소광역 대선 공약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발제자께서 검토한 지난 대선 공약에서 잘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광주 전남이 협력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될 거고, 전북까지 아우르는 소광역 공약이 없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군공항 문제는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협력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또 AI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에너지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작년에 추진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발효를 된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있습니다.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6월달부터 발효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가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이 잘하면 광역 지자체별로 이 역사문화권 사업으로 2조 이상이 오게 됩니다. 광주광역시 2조, 전라남도 2조, 전라북도 2조 보면 3개 광역지자체가 6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광역 대선 공약으로 가지 않으면 그렇게 예산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의 대선 공약이 쪼개기 공약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 대선 공약은 묶어가는 공약으로 가줘야 하지. 즉 초광역 대선 공약, 광역 지자체 간의 공약, 기초지자체 간의 공약으로 이렇게 묶어가는 공약이 더 많이 나올 때는 광주 전남의 발전도 그만큼 동력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성식 문화도시협의회 사무처장님께서 대선 공약은 호남권, 곧 광주, 전남, 전북까지 이어지는 초당적인 공동협력 체계 하에서 대선 공약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빨리 대선 공약이 지지부지 안 하고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1부, 2부 순서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조성석 위원장님께서 뭐 특별하게 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주제가 지난 대선의 공약을 검토한 것인데요. 지난 대선에서 광주 전남의 발전을 만들어가는 공약이 몇 개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동력을 마련하기보다는 쪼개가는 묶어가는 것이 아니라 쪼개가는 그런 공약이 많다 보니까 올해 대선 공약에서는 광주 전남 전북을 아우르고 광주와 전남이 협력을 하고 내지는 광주 내에서도 기초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한 공약, 전라남도 안에서도 기초지자체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그런 공약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대 대통령 선거 문화, 관광, 체육 분야 공약과 과제에 대해서 우리 조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또 김영주 유산위원장님께서 오늘 1부, 2부 주제로 가지고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일단은 우리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꼭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토론해 주신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